네. 크립토 투자자들은 또 주말에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조금 반등을 했죠. 오늘도 박상일 편집장 모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코인 가격 왜 올랐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말 동안 디지털 자산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변동이 있었지요. 네. 특히 오늘 오전에 변동폭이 좀 있었는데요. 이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요. 지금 1시간 봉 기준인데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좀 잠깐 빠졌었거든요. 8만 달러 선까지 네. 비트코인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한마디 했는데요. 예, 주말 동안 사실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좀 좋은 일이라고 시장은 해석은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서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뭔가 이제 그 종전 제안에 대해서 이란이 답변을 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종전을 향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 반응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디지털 자산도 반응을 해서 주말 동안 좀 강세가 있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이란 답변을 확인해 봤는데 말이야 나 용납할 수 없어. 이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어 하면서 또 이제 시장 반응과는 좀 반대로 가는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또 금방 회복을 한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장님 오늘 말투가 왜 그러세요? 있지요, 하지요. 저 말투 바꿔봤습니다. 네. 맨날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오늘은 지오 세대군요. 오늘 네. 지오 시간. 저 네.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전혀 당황함이 없는 걸 보니까. 네. 아무거나 깜짝 물어봐 놀랐습니다, 회장님. 네. 말 끊어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 상승할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좀 제가 봤을 때 호재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디지털 자산 하락 이유로 4가지를 꼽았는데 오늘은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반대로 4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강세로 제가 보여지는 거는 클래리티 법안 날짜가 픽스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4일로 픽스가 됐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했었죠. 클래리티 법안이 뭐 5월이나 6월 중으로 통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달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날짜까지 정확하게 픽스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전문가들 예상대로 5월 14일에 지금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몇 월까지 될 거다라는 건 사실 신뢰도가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근데 날짜까지 이렇게 픽스를 하면서 표결을 진행하겠다라는 거는 뭐 이 역사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좀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또 볼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말씀했던 것처럼 5월 14일에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5월 14일 오후 11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날짜에 맞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은행권에서는 또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현지 전문가들이 또 분석하기로는 은행권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 의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봐서 이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도 반응을 해서요. 폴리마켓도 올해 중으로 클래리티 법안 통과될 확률 73%까지 지금 높아졌습니다. 이게 얼만큼이냐라고 하면은 3월 이후에 70% 이상으로 올라선 적이 없거든요. 2달 만에 최대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 이제 서동주 변호사님께서 그동안에 자기가 통계를 쭉 봤는데 80%를 넘으면 대체로 그쪽으로 가더라. 맞아요. 네. 근데 아직 80%에 조금 못 미칩니다. 한 네. 7%만 좀 오르면 또 확실하게 좀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저만의 리서치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시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어쩔 때는 좀 비이성적이긴 하지만 이럴 때는 또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게 말씀 주신 대로 80%를 얘기하셨는데 뭔가 지금 7% 정도 부족하단 말이죠. 네. 그걸 이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또 쟁점이 남아 있기는 하다라고 네.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클래리티 법안에 우호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던 커스틴 질리브렌트 상원 의원 네. 이분이 찬성 클래리티 법안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를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상원의원께서 윤리 조항이 없으면은 클레이티 법안 합의는 없다라고 또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그러면서 또 이 정도로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그나마 친화적인 민주당 의원도 반대를 한다면은 이 클레이티 법안이 이 상원 은행위를 지나서 본회의로 갔을 때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엔 당연히 트럼프 일가의 뭐 WLFI라든지 TRUMP라든지 그런 민코인, 그런 일가들의 발행한 코인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이런 윤리조항을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사실 지금 은행위원회 자체는 12대 13이기 때문에 이게 저분이 반대를 해도 위원회 자체는 통과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회의를 가면 어쨌든 60표를 얻어야 돼요. 네. 그렇죠. 60표를 못 얻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필리버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지연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60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해도 60표를 못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은행에서 되더라도 이제 본회의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윤리 조항이나 뭐 디파이 관련 조항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새로운 얘기가 또 있는데, 네.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더라도 이 미국이 양원제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막판에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하고 법안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조율이 또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또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5월 14일에 은행위원회 표결이 확정이 되면서 시장은 되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단기적으로, 네, 맞아요. 지난주만 해도 뭐 다음 주 될 수 있다, 다다음 주 될 수 있다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굉장히 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또 시장에 크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스트래티지가 또 한번 매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 매수 끝냈죠. 네, 끝내고 나서 이제 발표를 오늘 저녁에 할 텐데요. 네. 네, 사실 8일 전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매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이클 셀러 스트래티지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3프로TV 시청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의장이요, 항상 그 이번 주에 얼마를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날에 항상 스트래티지 세일러 의장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시를 합니다, 미리. 하루 전날 이렇게 네. 예고편 같은 형식으로 한번 얘기를 프리뷰. 하는데, 네. 프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또 매수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또 얼마나 또 비트코인을 매입할지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일시작인데 이게 이번 주에 샀다라는 과거형입니까? 네, 지난주 7일치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일 시작이 아니라 일 끝났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발표는 오늘 저녁에 나오니까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것도 네. 있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한 몇 주간 계속 사겠다라는 암시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공시는 사실 명확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도지코인 샀다라고 트윗 올릴 때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이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요거는 제가 볼 때 한번 이걸 어떻게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뭔가 시장에 메시지 맞아요. 이렇게 주면 가격이 또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일 시작이면은 뭐 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영어로? 뭐 제가 이제 한글로 이게 번역을 해놓은 상태라서 네. 정확히는 그러게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설정 네. 바꿔놓으면 요즘에 원문이 아예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만약에 과거형으로 돼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걸 확인해 네네. 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헷갈리지 않게 말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영향력이 워낙 네. 큰 분이라. 네, 근데 중요한데. 변호사님의 또 좋은 포인트 중간에 한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스트래티지 연구 우선주 STRC 이 배당락일이 15일인데 현지 시간으로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인 주식시장에서도 늘 그렇듯이 배당락일을 앞두면은 항상 그 STRC라든가 뭐 연구 우선주 수요들이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요가 오른 만큼 스트래티지는 자금 확보를 할 것이고 그걸로 또 비트코인 매수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량이 증가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지요. 그 비트코인 그 지난주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시장 충격이 잠깐 있었는데 그 스트래티지 CEO가 우리 세일러 의장의 또 CEO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CEO는 따로 있습니다. 홍레라는 스트래티지 CEO가 따로 있는데요. 이분이 CNBC에 주말간에 인터뷰를 했는데 비트코인 매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오해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오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비트코인을 특정 상황에서만 우리가 매도한다고 했지 그냥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매도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그거는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높이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 안심을 또 시키는 또 이게 한마디로 뭐 하면 무슨 얘기냐 이 STRC를 파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TRC 가격이 더 비쌀 때, STRC 주가가 더 비쌀 때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잠깐 팔더라도 STRC를 비싸게 팔므로써 비트코인을 더 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이거는 매도라고 우리가 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후에 네. 뭐 약간 사탕 하나 던져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시장이 이제 무서워하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사실 주말 사이에 알트코인들이 약간씩 좀 상승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 우리 하락장 3월이나 뭐 2월 이럴 때 보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알트코인들이 잠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급락을 하고 이런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장세가 있었는데요. 알트코인이 이번 주 한 주 동안을 보면은 시총 100위 안에 드는 디지털 자산들이 반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뭐 여기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했던 톤코인 뭐 이렇게 또 77% 한 주 동안 올랐고요. 와, 네. 또 뭐 솔라나 생태계의 주요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 중 하나죠. 주피터도 굉장히 크게 올랐고 수이 뭐 온도 우리가 뭐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알 법한 디지털 자산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시총이 낮은 게 잠깐 이렇게 상승했다가 꺼지는 거는 하락장의 전형적인 현상이지만 이렇게 시총 100위 안에 드는 알트코인이 한 주 동안 이렇게 크게 올랐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하락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신호 중에 하나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전문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레발 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네. 상승장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전문가분들이 하나 더 덧붙였던 거는 네. 이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지금 그 아래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지가 한 2, 3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도 저점을 다지고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런 알트코인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뭐 좋은 흐름이다. 또 이런 의견을 또 덧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 사실 항상 그 이란 얘기부터 했었어요. 항상 이 지정학적 그쵸. 얘기 그런 걸 네. 했었는데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저희가 순서를 조금씩 바꿔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큼 아주 압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아마 오늘은 중국 얘기도 포함해서 갖고 오셨죠? 네, 중국 얘기가 굉장히 오늘 하두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뭐 곧 할 거야라고 했는데 정확히 며칠 할 거야라고는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백악관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14일, 5월 14일에 미중 정상회담 할 거다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란 종전의 어떤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미국하고 중국이 만났을 때 뭔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란에 대해서 날선 발언들을 하긴 했지만 이런 앞단에서는 또 미중 정상회담 하네 예정대로 하네라는 또 시장 기대가 또 생기면서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금방 하락폭을 회복을 하고 반등한 거 아니냐. 라는 또 그런 분석이 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또 이제 의견을 실어줄 법한 거는요. 이란에서 주중 이란 대사죠. 파즐리 이란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징하고 어떤 합의의 보증인으로서 우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종전을 할 때는 이런 큰 일에 대해서 종전이나 혹은 협의를 할 때는 강대국들이 반드시 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강대국들이 이런 종전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증을 해주면은 이런 종전이 긍정적으로 또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란 쪽에서도 이런 나쁘지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네. 그런 와중에 곧 있으면은 미중 정상회담 하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곧 종전을 하고 위험 자산들도 굉장히 또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 기대가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생각에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서 좀 무언가 해결책이 또 제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 시장 기대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이 3월부터 계속 하기로 했는데 딜레이된 이유는 이란이 아직 불확실하다. 그런 점에서 이 회담은 아직 할 수 없다라는 게 취지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더 이상 안 미루고 하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이슈가 마무리된 게 아니냐. 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이 G2가 또 회담을 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전쟁이랑 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우리가 또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요. 또 일각에서는 또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 댄 아이비신 핀코 CIO, 핀코는 이제 그 미국 최대 채권 운용사거든요. 네. 그래서 CIO 분께서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이미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제가 망가졌습니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게 원유 인프라나 이런 게 협상이 금방 된다라 하더라도 리밸런싱 회복이 되는 데는 최소 수개월이 필요할 거고 그 사이에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은 증가했기 때문에 연준이 동결은커녕 인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또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일각에서는 아직 이 거시 경제가 회복됐다고 단정되기에는 이른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FMC 멤버 한 서너 명 정도가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아직 가진 않았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면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 약간 얄궂은 것은 뭐냐면 이런 분위기가 사실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좀 무게감 있게 다뤄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 뭐 요 전 시간에 아마 네. 설명드렸겠지만 지금 매수 사이드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쫄질 않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거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가능한 얘기고 사실 중요한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리면 더 큰 이익을 못 먹을 수 있다. 이런 좀 공포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 올라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얘기한 건 이유가 있어서 상승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쭉 드렸는데 요거랑 약간 상반된 얘기가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온체인 데이터 쪽에서 상반되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우리 항상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온체인 데이터는 항상 평화롭습니다. 네.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는 평화롭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좀 안 평화로웠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하나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불 띠어리에서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오늘 이 비트코인이 업앤다운을 오전에 굉장히 심하게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온체인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말 동안에는 항상 거래량이 낮거든요.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아무리 뭐 주말 동안에도 365일 열린다지만 네. 이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자산도 유동성이 낮은 편인데 이걸 이용해서 마켓 메이커들이 하는 기법들이 통상적으로 있는데 그게 롱 포지션과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이 낮은 유동성을 이용해서 가격 업앤다운을 의도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게 이 볼티어리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 기법이 오늘 오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제가 방금 전까지 뭐 장황하게 디지털 자산 오늘 오른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마켓 메이커들이 일시적으로 가격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치면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주말에는 좀 거래를 멀리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괜히 쓸데없는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뭐 청산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네. 이제 요게 시사하는 거는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가격이 8만 한 2,5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 현재 가격은 이제 한 1,000달러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82,500까지 올라가야 할 게 아닌데 선물 시장에서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이용해서 그 쌓여있던 포지션들을 이제 청산시키는 의도적으로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가격이 움직인 거라면 사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제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올리면서 내려갔었던 8만 달러 초반입니다. 아, 그게 제자리라고 보는 거군요. 전문가분들 그쵸. 이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 다 어디가 제자리냐는 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왜 오르는지 몰랐는데 올랐고 왜 내리는지 모르는데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아마 균형감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너무 올랐다는 얘기하면 또 말씀드렸던 대로 또 그거 부정탈 듣고 수 또 있어서. 살 수 있으니까. 네. 또 예. 마침 또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좀 긍정적이긴 한데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돼 이런 네. 방향도 나오는 게 또 하나 나온 게 데이터가 있는데 크립토 네. 퀀트에서 하나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른 게 뭐냐 근거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시장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거시경제 압력도 3월, 4월 이때보다는 또 많이 완화가 된 것 같고 선물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라는 걸 근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게 하락장 탈출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차익 실현, 이 8만 달러 선에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8만 달러 선이 되면은 또 매도하는 세력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소화되려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뭐 어떤 걸 좀 들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표를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또 불티오리에서는 저런 말하고 뭐 여기서는 또 저런 말하고 뭐 유가는 이렇고 나스닥은 이렇고 다양한 지표들이 이제 나오면 그걸 종합해서 이래서 올랐구나 이래서 내렸구나는 알겠는데 그래도 좀 뭔가 좀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다양한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뭐 온체인 데이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각자 다른 섹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분석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일단. 아, 전부 다 봐야 돼. 전부 다 본 상태에서 이제 또 거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종합해서 봤을 때 최소한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에는 좋은 구간이 아닌가. 뭐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쉬운 길은 없네요. 일단 다 보긴 봐야 되고. 이게 저에게 무슨 네. 얘기냐면 사실 이제 급등락 급락이 나와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전제를 살펴보면 지금 추정하는 이유가 이 가격의 오더북이 얇은 구간, 그러니까 가격이 서로 매수 매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물량이 얇기 때문에 이 가격 급등락이 나타나는 새벽 시간, 월요일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급등락이 나타났다면 어차피 이 시간 말고 그냥 평상시에 거래량이 많은 시간에는 큰 걱정 없다는 거죠. 어차피 해소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기에는 좋은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저번 주에 전해드렸었던 황당한 뉴스, 에이브에서 이제 켈프다오 해킹 관련한 돈을 에이브다오가 이제 동결을 시켰는데 법원에서 그거 얘네 줘라. 네. 판결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좀 황당하다라고 했었는데 판결이 고쳐졌어요. 네. 그 아비트럼이 이더리움 3만 개 정도 지금 동결한 상태잖아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에이브는 지금 이 동결된 자산을 에이브 쪽으로 갖고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웹3 구성원들한테 투표도 지금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에이브 쪽으로 우리가 갖고 오려고 하는데 에이브 측에서 네.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었죠. 에이브 쪽으로 일단 이동하지 마라. 제한 명령을 걸었습니다. 자산 이동 제한 명령을 걸었는데 또 이제 에이브 쪽에서 이거에 반대하는 신청서를 내니까 법원에서 또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일단 투표 통해서 에이브 쪽으로서 갖고 오는 게 확정이 되면은 그 이더리움 아비트럼에 동결되어 있는 이더리움은 에이브까지 옮기는 거는 오케이라고 또 법원이 또 수정을 했습니다. 명령을 수정을 했는데 또 여기서 하나 쟁점이 생기는 거는 에이브까지 갖고 오는 건 오케이인데 거기서 이용자들한테 그 동결된 이더리움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안 돼라고 또 법원이 한 상태여서 네. 그 지금 법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북한 테러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이거 이 아비트랑 캘프다오 해킹당한 거 이더리움 동결된 거 라자루스 북한 해킹 조직이 라자루스가 한 거니까 이거 우리가 가져야 돼라고 테러 해킹 피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멈춰버리면은 여기서 A부가 이용자들한테 그 자산을 분배를 해버리면은 이 해킹 그 테러 피해자들은 이 자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은 아직 그 이더리움이 누구 건지는 좀 더 봐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쟁점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마이애미에서 컨센서스 열렸죠. 네, 예, 저번 주에 열렸었죠. 예, 이더리움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컨퍼런스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네, 그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기자분들이 거기 행사에 갔겠죠. 아무래도 네. 크립토 큰 행사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리뷰를 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이제 그만 정장의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런 리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몇 차례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전에도 저희가 크립토 큰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마다 얘기를 했던 게 올해는 뭔가 다르다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얘기였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웹3 이런 너드한 웹3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하는 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다. 갑자기 정장 입은 사람들이 막 크립토 행사에 막 닥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런 리뷰가 있었는데 똑같은 리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정장 입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럼 나쁘냐? 이런 하락장 와중에서 봤을 때 WSJ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근데 또 웹3 기존 웹3 네이티브한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웹3가 그럼 완전히 죽었냐? 라고 또 하기에는 어려운 게 웹3 행사가 또 한켠에서 계속 열리고 있다. 막 이렇게 조커 분장을 한 사람이 막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립자 막 총으로 쏘는 막 그런 풍자 축제도 하고 그런 축제를 열었어요. 네, 네. 워낙 네.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미지가 나쁘다 보니까 다 싫어하거든요. 네. 아 그래도 아유. 네. 네. 그리고 또 페페 초상화를 이렇게 자신의 이용자들이 막 그려달라고 하면 캐리커처 형식으로 페페 캐릭터를 그리는 뭐 축제도 있었다 하면서 이런 걸 봤을 때 웹3 문화가 또 완전히 죽었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국 분들도 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 중에 또 네. 제가 아는 한국 전문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마이애미에 참석을 해서 이런 리뷰를 또 했어요. 아무래도 뭐 과도기적인 시기긴 하지만 확실히 정장에 입으신 분들, 기관들이 진입하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 시장은 개인 이용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거든요. 네. 세계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강력한 시장인데 이런 기관 진입 사이클이 되면은 한국도 기관 진입에 맞는 그런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덜 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다. 미국 주도로 그렇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재편이 될까봐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장 느낌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좀 좋은 소식만은 아닌 거네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네. 월저널의 기사 자체가 좀 타이밍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장으로 바뀐 지 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됐고 이제 월저널 정도 되는 메이저에서도 그렇게 볼 정도로 이게 그냥 이제 완전히 굳어졌다. 네. 그 정도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한국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 감수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우리 국민의 특성인가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전 회사 다닐 때 봤던 네. 설문조사 중에 자율주행차 출시되면 타볼래? 2017년에 나왔던 설문입니다. 이걸 미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예. 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했어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높았습니다. 40%가 탄다고 했어요. 그냥 뭔가 기계를 좋아하는 국민 아닌가요? 어, 새로 나온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예.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네. 국내 거래소에서의 이 디지털 자산 거래 비중을 보면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쳐서 70% 나오거든요. 한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치면 30%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가 다 알트 거래입니다. 그렇군요. 위험 아, 감수 네. 성향이
굉장히 높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네. 나중에 이제 RWA 하면 결국 상품이 나와요. 네. 미국에서 상품을 막 찍어낼 건데 음. 그럼 그걸 결국에 제일 처음 사줄 사람이 누구냐면 코인 투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렇게 이제 한국이 또 유동성 출구가 되는 약간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더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박상혁 편집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시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